판산한 집에 판산하고 의산한 집에 의사나 자녀가 성공하는 것이 과연 부모가 좋은 유전자를 물려줬기 때문만일까요? 안녕하세요. 어디든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공부의 성과를 좌우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단번에 지능, 즉 인지 능력이라고 단언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오늘은 이 학업 성취도는 무엇에 의해 좌우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 아이들 머리 좋은 아이로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초등 공부 습관 바이블 책 서두에 지능에 대해 꽤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부분 중에서 우리 함께 고민해보고 또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목차를 보시면 지능의 함정, IQ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IQ 상위 1%인데 성적이 좋지 않은 아이와 그 원인, 머리는 좋은데 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반대로 IQ라는 그 숫자놀이의 고정관념을 깨면 벌어지는 일들, 결국 성적을 넘어 성공하는 아이들, 공부만 잘하는 아이가 영재가 될 수 없는 이유 등 지능과 관련된 내용들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요. 물론 지능이 좋으면 좋죠. 그것도 하나의 재능이니까요.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여러 조건 중에 한 가지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능이라는 그 타고난 재능 하나만 우리 아이에게 주어져 있으면 과연 그 아이는 성적도 타고나게 잘 받는 게 당연한 걸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IQ와 관련한 유명한 연구가 있는데요. 2000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해크먼이 종합교육 발전 프로그램인 GED를 맡고 있을 때였어요. GED는 고교 중퇴자들과 같이 학위를 얻지 못한 학생들에게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서 많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었는데요. 제임스 해크먼이 이 GED에 합격한 학생들의 IQ를 분석해 보니까 그 수준이 일반 고교생들과 비슷했던 거예요. 즉 인지 능력에 큰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해크먼은 충격적인 결과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무슨 결과였냐면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또 대학을 가서 졸업하고 학위를 취득한 학생들은 전체의 46%, 거의 절반 가까운 수준이죠. 그런데 GED 합격자들 중에서는 단 3%만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취득했던 거예요. IQ는 비슷했는데 말이죠. 해크먼은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을 지능으로 믿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학위를 취득한 그 3%의 학생들을 조사해 보니까 다른 아이들과 달랐던 점이 바로 비인지 능력에 있었던 거예요. 물론 대학 졸업과 학위 취득이 성공의 잣대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성취라는 것의 필요 조건이 지능이 아닌 비인지 능력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 읽고 외우고 문제를 푸는 그런 인지 능력이 지속해서 발휘가 되려면 결국은 긍정적이고 자율적이며 끝까지 하고 실패해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타고나기를 축구 왕자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우수한 노력이 동반되지 않았다면 과연 그 타고난 재능이 빛을 발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최근에 방클라이번 우승을 해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18살 피아니스트 임윤창군, 타고난 재능만으로 그렇게 빛날 수 있을까요? 임윤창군은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연습한다고 해요.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제외하고 거의 하루 종일인 거죠.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48명의 노벨상 수상자, 32명의 국가수반, 48명의 퓰리처상 수상자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유명 인사들을 배출한 학교, 하버드 대학에서 신입생을 뽑는 인재상이에요. 사실 과거의 하버드대는 지능이 우수한 학생을 우선 선발하기도 했고 가정 환경을 비롯한 배경 조건이 좋은 그런 학생을 우선 선발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능이 우수한 학생이나 배경이 좋은 학생을 뽑았더니 결론적으로 사회에 공헌할 만한 그런 인재로 양성된다는 보장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뀐 인재상이에요. 보시면 주도권,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기여하다, 대기만성형,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것, 이런 핵심 단어들이 눈에 띄거든요. 즉 학업 성취도,
공부를 잘하는 그런 능력보다 태도나 습관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뭐 세계 유수한 대학들, 그리고 세계 교육 포럼에서 이런 비인지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니까 마찬가지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도 미래인재상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인생을 엄청 길게 산 건 아니지만 한 절반 가까이 그렇게 살아보니 이 지능과 같은 인지 능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지 않으신가요? 좋은 머리와 같은 타고난 재능을 신화화하게 되면 더 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으로부터 면제권을 얻을 수 있죠. 성공은 너희같이 타고난 애들이 하는 거야. 또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당한 핑계거리를 마련할 수 있는 것. 나는 원래 머리가 안 좋아서요. 시험 망치는 거 당연해요. 이렇게 타고난 재능과 성취 결과를 동일시하게 되면 더 이상 하고자 하는 동기를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IQ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게 되면 자기 재능을 과신하고 또 자만해서 게을리 공부하게 되는 행동, 또 머리 좋다는 평가만큼 그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까봐 차라리 노력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이는 행동. 반대로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어차피 잘할 능력이 없다고 미리 단정 지어버리는 이런 행동. 다 지능의 함정인 거죠. 영재교육의 권위자인 조지프 렌줄리 박사는 사회에서 가장 성공적인 인물 중에 다수가 지능검사에서 95, 100분위수 이상의 점수를 받지 못했다고 해요. 우리 주변에 그 많던 영재들이 또 매스컴을 그렇게 들썩이게 했던 그 영재들이 성인이 되어서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 현실 속의 얘도 같은 맥락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지능이 아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부모님이 아이의 지능에 대해 어떤 관념을 가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아이에게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즉, 지능은 정해져 있는 것,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고 믿는 고정적 신념, 아니야, 지능은 변할 수 있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는 증가적 신념, 이 두 입장으로 나뉘는데 이 중 어떤 신념이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나요? 네, 지능은 얼마든지 변하는 거야. 넌 얼마든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아이의 지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에요. 이 고정적 신념에 대한 재미있는 실험이 있는데요. 먼저 60대에서 80대 연령의 사람들에게 노화가 기억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그 기사를 보여주면서 먼저 읽도록 한 뒤에 기억력 테스트를 했더니 평균의 44%그 정도 수준을 보였어요. 그런데 똑같은 조건의 대조군에게 그런 기사 보여주지 않고 그냥 기억력 테스트를 했더니 평균의 58% 정도? 꽤 많이 차이 나죠. 이런 선입관이 단발성 테스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IQ가 나빠서, 나는 여자라서 수학에 좀 약해, 예체능은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만 잘하는 거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고정적 신념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투영됐을까요? 사실은 우리에게는 지능이 고정적인지 또는 개선 가능한 유연적 능력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 진입 판단을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단지 의미가 있는 것은 지능이 유연하다는 사실을 아이가 믿기만 해도 학업 성취도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성장형 마음가짐이 성적에도 좋은 변화를 주고 우리 아이들의 내면을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능을 개선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마음가짐을 개선하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이 마음가짐을 개선하는 게 조금 더 쉽겠죠. 우리의 머리 좋게 만들려고 비싼 교구 드리는 것보다 마음가짐을 바꾸는 게 우선이에요. 돈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판사 난 집에 판사나고 의사 난 집에 의사나. 그러면 평범한 집에는 의사 판사 못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자녀가 성공하는 것이 과연 부모가 좋은 유전자를 물려줬기 때문만일까요? 그 부모님들은 공부 잘할 유전자만 이렇게 주고 그 외의 것들은 신경 쓰지 않았을까요? 이런 마인드가 고정적 신념이죠. 그런 마인드를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적어도 아이들에게는 그 마인드를 물려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도 누구든 잘할 수 있다, 누구든 원하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와 이런 태도를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저는 재능이 없어요. 머리도 나빠요. 이런 말을 수시로 되뇌이면서 자신의 가능성에 스스로 한계점은 긋지 않도록 이 점을 간곡하게 부탁드릴게요. 우리 초등 시기에는 어른이 되었을 때 겪게 될 무수한 좌절과 회복의 사이클을 미리 학습하는 시기예요. 언제나 이기는 상황에만 그렇게 골라가지고 도전한다면 그 외에 수많은 기회를 잃기 쉽죠. 다양한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부정적인 감정을 걷어내고 그 다음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를 격려해 주세요. 우리 아이는 너무 평범하니까 딱 요까지야. 이런 고정적 신념에서 조금 벗어나 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